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입니다. 지금 그 질문과 답변이 상당히 무겁고 심각하게 지금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그늘지고 가려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 층들이 양지로 나와야 되는데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김 후보같이 대법관을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또 우리 사회를 그래도 리더하는 그룹, 이분들이 그분들을 양지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고 소홀했어요. 그거는 우리 김 의원도 공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계점에서 세상 살아가는 분위기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제가 조금 그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가 평소에 가졌던 거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SNS 등 그 정보통신 매체들의 발달로 그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다양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SNS는 다양한 여론 형성과 소통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가 하면 많은 또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 부작용을 낳고 예, 그렇습니다. 최근 SNS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보니까 첫째, 대기업이 생산하는 식생활용품 원료가 일본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두 번째, 유명 제과업체 밀가루가 방사능 세슘에 오염되어 있다. 세 번째, 유명 음식종의 점원이 임산부를 폭행했다. 네 번째, 지난 총선에서 유명 작가가 선거에 이루어진 타워팰리스의 투표율이 78%라는 내용을 리트윗했으나 실제 투표율은 40%밖에 안 됐습니다. 이 파워 트위터라인, 이게 결국에 이제 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은 그 사용자를 이제 파워 트위터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SNS에 올리면 짧은 시간에 정보 전달이 아주 용이해서 SNS의 특성상 왜곡된 사실로 인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로 인한 이 순수한 국민의 엄청난 사생활과 재산상의 피해, 이거는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 사회구조, 이게 어떻게 이제 그건 법관이었고 앞으로 그 대법관이 되실지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법이든 사회적인 상식이든 도리든 어떤 식으로 이런 그 SNS 상에 이루어지는 그 허위 사실로 인해서 사생활, 인적, 물적 피해를 어떤 식으로 좀 예방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SNS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문명의 또 하나의 앞서가는 총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현대사회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결국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의견도 나눌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허위 정보라든가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방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보가 난무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또 종전 경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접점을 발견해서 조화점을 이루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현행법도 검토하고 해서 현행법 가지고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좋은 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온갖 누모 허위 정보 유포 생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손해배상도 도과해야 되고 2010년 헌법재판소는 허위 사실이라도 표현자의 영역이라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의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공백까지 발생한 것인데, 이게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제 이렇게 사회가 오염되고 난무해 가는데도 이제 법적 공백까지 지금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정봉주법과 일명 정봉주법과 허위사실 유포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나경원법이 발의이 되었는데 결국에 이게 회기가 끝남으로써 자동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면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정봉주법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나경원법하고 그간 법관으로서 대법관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옳다고 봐요? 죄송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개의 법을 자세히 좀 검토를 못 해봤고요. 그에 대한 답변 말씀은 좀 전에 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잘 교량을 해서 현행법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다른 입법 조치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진짜 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되어가는 진짜 이런 그 SNS의 피해 이것도 이게 이제 국민한테는 진짜 인적, 물적,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게 이것도 좀 간과하지 말고 잘 그 분위기를 좀 잡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형 하향 조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제 예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가해 학생은 숙제를 대신시키고 금품갈치, 폭행, 물고문에 이어 전깃줄을 목에 메고 끌고 다니며 바닥을 핥으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견디지 못해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이 가해 학생 어머니가 글을 쓴 걸 보면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는 소리, 그러니까 그 가해 학생의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도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학교폭력을 막고 자살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서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그 소년범죄 기소율은 2000년 30.7%에서 2010년 6.1%로 크게 하락했고 소년범 구속률 역시 1995년 23.5%에서 2011년 1.8%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 청소년 범죄를 조장이라고까지 하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특히 형사 미성년 처벌 연령을 지금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지금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지금 반영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워낙 청소년 범죄들이 지금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을 지금 하한 연령을 아래로 좀 낮추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또 지금 예를 들면 뭐 유엔 인권 준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사 미성년 연령을 아래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결국은 아직 미성년자들은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전부 형벌로만 대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적절치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기의 책임 능력에 대응되는 범위를 넘어서 책임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혹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형사 미성년 연령을 자꾸 하향 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노철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갔다 오신?